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4,017만 6천 원이 증액된 572억 5,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113쪽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50만 원, 출장료비 150만 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15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사업이 분리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전액 11호 편성되었던 재원을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하고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9쪽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일증명 능궁리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개동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선정 이후 2024년 농식품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을 별도로 예산 수립하여함에 따라 국비사업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 10%가 내시됨에 따라 국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1쪽 농촌 왕림버스 사업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내시에 따라 의료 운영비 3,024만 원, 사업 운영비 2,016만 원 등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3종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사업비가 분리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5쪽 농산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을 지원하여 마을 대표의 업무 부담 경감,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496만 5천 원이 감액된 9,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7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8만 1천 원이 증액된 5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024년 1월 20일자 농업기술센터 당직 근무 페이지에 따른 일숙직 수당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50만 원이 감액된 3억 7,7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1쪽 일반 농촌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농촌 만들기 사업 및 권역 종합개발 사업 등에 대한 사후 관리와 유지 보수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농촌 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3쪽 경기 및 생산 적합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고품질 경기 및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의 안정적 생산 출하 및 소득 보장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431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6,2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5쪽입니다. 과수 계약 재배 확대 사업으로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출하 약정 등을 맺어 계약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여 국내 과수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는 도비 사업으로 2023년도 집행 실적을 반영한 경기도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4,540만 원이 감액된 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7쪽 농업인 안전 재보험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현재 추가 가입이 어려워 지역 농협별 수요 조사 후 수요분에 대해 기존 예산액보다 1억 7,092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4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9쪽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7,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78만 3천 원이 감액된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3쪽 유기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229만 5천 원이 감액된 3,7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5쪽입니다.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농업용 비닐 및 멀칭 피복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하우스 필름 및 분해성 멀칭제 등을 지원하여 농업 환경 보존을 위한 도비 사업입니다.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566만 7천 원이 증액된 7,2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7쪽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 안보의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9,430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도비 지원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대액을 위해 9억 3천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특은 의원님. 네, 정특은 의원입니다. 페이지 431조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2-100%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산출 근거를 뒤에 봤더니 용설 권역 수변 산책로 정비에 1,000만 원, 용설 권역 수변 미리내 권역 둘레길 정비 1,000만 원, 삼준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산책로 정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죽산 한마당 정비에 800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둘레길 정비는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 거점 삼중면 조성사업의 산책로 정비라고 하셨는데 그거하고 죽산 한마당 정비 거기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보입니다. 잠시만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네. 저희 농촌개발팀장 신노우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중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하고 죽산 한마당 정비 사업은 예초 예산입니다. 그래서 두 번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예초 작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산책로는 이미 조성이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초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한마당 죽산 한마당 정비도 네, 두 번입니다. 예초. 예. 그럼 위에 거는 어떻게 되나요? 다 지금 계상에는 4개소가 전부 다 그 예초 작업입니다. 예초 작업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예초 작업들을 이렇게 둘레길은 저기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이제 수변 이렇게 하천 주변은 보통 건설관리과에서 예초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반대적으로 여기 2회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몇 월인지 예정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2회이다 보니까 7월, 8월에 두 번 할 예정입니다. 7월, 8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예초 작업은 도로시설과 그리고 이제 보통 건설관리과 그러니까 예초 작업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보통 보면 명절 때 하세요. 명절 즈음해서 그래갖고 이제 두 번 하니까 아무래도 좀 풀을 잔뜩 키우셨다가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짧게 좀 짧을 때 자르면 더 신속하게 일도 속도도 붙고 그 자른 그 잡풀들을 그 치우는데도 훨씬 수월할 텐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이게 이제 그 자라는 이 속도 그 숙성기가 또 있어서 그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7, 8월 연속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부의장님 그 사항은 이제 좀 전에 좀 눈이 불편해서 연속이라고 하시길래 그 2회 그 예초를 할 건데요. 그 지금 도로변하고 좀 그 우리 그 수변 데크 주변은 좀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한여름의 이용보다는 이제 5월 그리고 이제 가을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용자가 많으니까 그 상황은 그때 상황 저희들이 그 점검을 하면서 상황을 봐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해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하면 추가적으로라도 더 그때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또 구획별로 또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약간 그 좀 유연하게 해서 지금 예산서 주민들이 그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이.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약간의 이제 기간적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그 계획안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아마 팀장님이 말씀 주신 거는 그 계획안에 그렇습니다. 담겨져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 날짜를 달수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7, 8월. 그렇다면 지금 산책을 많이 쓰는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6월에 7월에 한 번 했다고 치면 그게 이제 조금 한 두 달 후에 예초가 들어가는 게 보통 한 4개월 두고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예초 작업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혹시 전년도에도 이거 진행하셨습니까? 잘? 전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신규로도 올라. 네, 신규입니다. 네. 예초를 좀 보시면 관리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초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렇게 앞자락만 살랑 날리고 가는 경우, 네? 그 경계를 그게 애매해서 제가 막 물어봤습니다. 도로시설과는 어디까지냐? 근데 도로에서 몇 메다, 또 건설관리과는 어디냐? 어디서 몇 메다? 그래갖고요 가운데만 양쪽이 메다를 따지다 보니까 가운데가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야 이렇게 예초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아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또 다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더 깨끗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예초하시는 분들 그 예초 언제쯤 했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 사진으로 전, 중, 후 사진 그다음에 그 수거해낸 그 예초량 이것이 반드시 보고서 그 정산 보고서에 들어와 줘야 우리 의원들도
이게 이제 확인할 때 전중후 사진이라든지 그 예초 작업하신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가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갖고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초한 그 거리하고 그 나온 양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뭐 그것이 좀 이렇게 정산할 때 정확히 좀 담아주셔야 과거에 다른 부서 거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다른 타 부서에도 이 부분은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정산할 때 그 부분을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네, 좀 담아주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해서 주민 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산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419페이지인데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이요. 요게 혹시 그 기존에 했었던 그 외국인 기숙사 건립 관련돼 있는 거하고 네, 같은 그렇습니다. 사업인가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421페이지의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건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아, 네. 지금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예전 같으면 농협에서 이제 이렇게 환원 사업으로 했던 의료 버스를 도입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국가가 일부 부담을 하고 국가가 40% 부담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30% 부담. 그다음에 이제 농협이 30% 부담하는 사업으로 다 해가지고 국가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양성 서운농협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올 이제 예산이 담아지면 이제 하반기까지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성, 서운 그리고 어디라고 그러셨죠? 고3입니다. 고3이요. 과거에 그 농협이 자체적으로 그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운영비 문제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제 이게 국비 사업으로 이제 제도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5,040만 원이거든요. 이제 국비 2,880만 원, 시비가 2,160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40대 30으로 들어간 거고 농협은 또 그러면 2,160만 원을 또 보조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보조합니다. 총 사업비가 이제 더 늘어나는 셈인 늘어납니다. 거죠. 그러면 버스 안에는 지금 어떤 시설물을 탑재를 하고 어떤 과목을 진료를 하게 되는 지금 건가요? 양방, 한방, 그다음에 안과 진료까지 다 합니다. 아, 한방, 양방, 안과. 안과 진료, 그 뭐 기타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는 건가요? 건강검진에 관련된 기본 저기는 차량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방하고 이제 네. 안과 질환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지시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온 지가 이제 꽤 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신청하신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그 고령 농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실 텐데 이게 좋은 성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업 잘 하시고 내년에 이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황윤희 의원님. 그 425페이지의 농산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다른 사업인 거죠. 사무장 그 농촌 체험 마을에서 사무장을 운영 안 하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사무장을 운영하는 그 체험 마을은 저희들이 사무장 그 채용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5개소에. 그리고 채용 안 하는 그 5개소 포함 안에서 포함해서 모두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안성시에 10개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보험, 그 안전보험, 그 체험 뭐 시설물에 대한 화재 보험 뭐 이런 안전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427페이지 보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지정 9개소라 그랬는데 10개소인가요?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정이 10개고 올 1월에 네네. 대덕면 유별난 마을이 네. 지정 취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최종은 9개 부분에 대한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겁니다. 그 9개소 중에서 5개소는 사무장을 운영을 하시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이 체험 휴양마을 좀 오래된 거잖아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 9개소에 뭐 이런 그 소득이나 이용 인원 같은 거 자료 있지 않을까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유별난 마을은 왜 지정 취소를 요청을 하셨? 무슨 사정이 있나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네,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렇게 체험 휴양 마을이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아니면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 계획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체험객 자체도 네. 감소를 네. 하고 그런 마을의 특별한 소득도 좀 네,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네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반환금의 세부 내역을 이렇게 줄글처럼 쭉 써주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업에서 보조금을 얼마 반납하고 이자는 얼마 반납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요. 예를 들면 축산정책과처럼 이자 발생은 얼마, 보조금 반납은 얼마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3년도 여기 반환금을 보면 그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이나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이 2억 9,700이나 반환이 됐는데 이게 23년도예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 부분은 그 보험 가입에 대한 집행 잔액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무장 채용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 나갔을 때 이자 발생 이 두 부분입니다. 아 보험 가입도 이 보험 가입에 대한 잔액, 잔액 그다음에 이제 사무장 채용 지원했을 때 이자 수익에 대한 반환액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렇게 2억 죄송합니다. 2천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밑에 공익집불금은 이 환수가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러신 건가요? 직불금은 그 신청주의이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그 사업량을 배정을 할 때 네네.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 가만히 전체 면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 신청 대상 농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제외시키고 나면 이게 국비가 이렇게 항상 발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환금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도 이것도 그런 신청이 좀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이나 자재 지원 사업 그리고 공익직불 사업 등은 다 신청주의에서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이 부진하거나 내지는 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정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이 농촌 인력 중개 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2개소에서 몇 개의 농가가 몇 명의 근로자를 운영했는지 좀 성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그 지금 정확하게 그 인원수는 그 중개 인원수는 저 2개소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고삼농협하고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의원님께 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농촌 인력 중개 센터랑 공공형 계절 근로 센터 2개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에 아마 안성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에서 작년에 6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했던 거고 올해는 운영 시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좀 빨라진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 그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은 일단 다음 주에 그 입국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MOU를 확대를 해서 좀 유연하게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농가가 좀 더 필요할 때
좀 더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세한 자료는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문할게요. 여기 이관실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이게 경기도 의료원하고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어디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죠? 지금 일단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에도 예. 이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의료원이라기보다는 그 지금 현재 그 농협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군 고삼 양성 농협에서 그 관련된 병원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병원을 이용해서 일단 금년도에 시범 사업식으로 해보고 제 판단에도 아까 이관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이게 우리가 지금도 뭐 고령화 시대지만 좀 더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봐서. 제가 코로나 이전에 저희 단체에서 네. 그걸 경기도 의료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었어요. 이제 시골 마을 같은데 이제 경로당에서 진료를 하고 버스가 경기도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약제값만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걸 하신다니까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궁금해서. 예. 아, 이거는 농협하고 연계된 병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9,796만 6천 원이 증액된 244억 4,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455쪽 축산분뇨 냄새 개선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교반 장비 감소 및 퇴비 살포기 증가에 따른 보조 내시 변경으로 기정 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7쪽 경기도 가축 행복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원이 증액된 8억 7,6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9쪽 말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승마장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1만 원이 증액된 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1쪽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 사업입니다. 소독 비용 및 위생 관리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기정 예상 전액인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3쪽 사회공익 승마 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승마 체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52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 개량 사육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53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7쪽 양봉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양봉 장비 및 월동 꿀벌 피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905천 원이 증액된 1억 6,8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9쪽 조선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재료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050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5,1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1쪽 조선료 생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경영책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3쪽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입니다. 예방약품 단가 상승 및 조달 수수료 반영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62만 5천 원이 증액된 13억 4,4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5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2024년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보조 내시 변경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이 증액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7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2024년 고병원성 AI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보조 내시에 따라 6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9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CCTV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 4,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1쪽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 지원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에 GMP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기존 예산액 전액인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3쪽 방역 장비 등 지원입니다. 방제 차량 구입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럼피스킨 예방약 접종 시설비 지원입니다. 50도 미만 소규모 농가 럼피스킨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 7,22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7쪽 가축군요 자원화 사업입니다. 수분 조절제 및 파리 천적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5억 9,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9쪽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스키드 로더 및 소형 굴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 가축분뇨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탁 체결에 따라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 통계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94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22년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 등 5억 3,610만 3천 원이며 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은 2022년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1억 7,057만 7천 원으로 총 반환금은 7억 112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부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은 의원님. 네, 정특은 의원입니다. 페이지 457조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 여기 아까 말씀 주실 때 이거 지금 요번에 그 도비 12 그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6억 7,691만 6천 원이 증액되는 사안인 거 맞으시죠? 네. 증액. 네. 그래서 총 그러면 사업비가 8억 7,691만 6천 원.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보조 내시 변경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경됐나요? 축산정책과장 윤영창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2개에서 11개소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개가 증가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예, 아니 사업량이 2개소에서 11개소로 변경돼 있다고 표시된 거는 봤습니다. 네.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신청이 그만큼 더 들어오셨습니까? 사업량 예. 이게 그 늘어난 이유. 경기 가축 행복농장 지원 사업은 그 경기도에서 그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육 환경 방제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지원 대상자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그 사업량이 2개에서 11개소로 늘어나는데 평가 주체가 저희 안성시가 아니고 도에서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안성시가 추천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까? 여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추천해야 심의를 내려올 거 그 아닙니까? 사항은 저희들이 그 평상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에서도 예산 잡을 때 그 잡은 액수하고 이게 좀 변경되다 보니까 확대 관한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그러니까 저희가 발생을 합니다. 안성시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합니다. 물론 네. 평가는 도에서 하고요. 네. 예.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게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 이거 좀 이렇게 막 잘하고 있다 많이 어필하셔야 되는 네, 사안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금액도 커졌고 그러면 이만큼 우리 그 축산농 그 가축 그 행복농장을 이제 하시는 분들 할 수 있는 조건을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축산 농가들이 잘 관리해 주시고 계시다는 건데 이 지도도 잘 하시고 환경 관리도 잘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사업이 2개소에서 11개소로 늘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해당 부서장님하고 이 담당자분들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사업 확대되어 오는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알겠습니다. 부분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7조 양봉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현재 많이 사업비도 많이 확보돼서 이제 과거에 양봉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본 의원이 처음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도 보면 정말 그 지원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사업비가 그 말벌 퇴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풀징 검사할 수 있는 거, 전용 사료,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로 양봉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양봉산업을 현대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렇게 2가지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서 총 사업비가 도비 시비 자부담 해가지고 1억 6,850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우선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카시아를 많이 이렇게 나무들을 산에서 이렇게 벌목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피해를 준다 해서 다른 수종에.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제가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 추경 예산 설명할 때도 물론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아카시아를 비면서 10년 전부터 아카시아를 벼내면 헛개나무를 다시 식재를 해줬습니다. 아카시아가 그 양봉들 벌들의 먹이를 많이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먹이를 빼앗았으니까 그 벌목했다는 자체가 먹이를 빼앗았으니까 새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대체 밀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헛개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시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벌들이 피곤하지 않고 멀리까지 안 가서 벌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밀원 조성해 주시는 게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좀 잡으실 때는 그 밀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벌들의 꿀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그 부분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예산 사업비 좀 편성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일단 많이 좀 나무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77쪽입니다. 매몰지 사후 관리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제 우리 AI 발생으로 이제 매몰된 가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뒤 향후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해주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을 보면서 좀 안심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뒤에도 매몰을 해놓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환경 오염시키는 부분이 그만큼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좀 안심이 좀 드는데요.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출장 가셨을 때 지금 그 축산정책과에 좀 어려운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우리 소장님 저기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그 육견 농장 그 민원인이 그 신고한 사항으로 육견 농장에 대해서 일체 점검했고 이제 우리 동물복지팀 팀장님이 그때 이제 많이 좀 고초를 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래서
처음 답변이 조금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하실 때 좀 유연하지 못한 답변으로 오히려 이제 불을 붙인 결과였다가 잘 이제 좀 마무리하고 고초도 좀 당하셨는데요. 그때 우리 방역팀에서 신속하게 방역을 해주니까 그 이렇게 확 불타고 올라왔던 게 이 가축 그 주변 방역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같이 좀 녹여주는 역할을 해서 이제 그게 좀 이제 대화로 풀어나가기 이제 조금씩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때 많이 폐사체들 이제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거나 수고들 많이 하신데 격려 좀 해주시고 우리 안성시에 실질적으로는 육견 농장이 뭐 신고된 곳이 한 20군데 신고되지 않은 곳이 한 20군데 이렇게 있는 걸로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좀 이거 파악하셔서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음식물 잔반이라고 하죠. 잔반으로 그 사료로 먹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지금 이제 여름 돼가는데 그 많이 상하고 악취도 막 주변에 날 수 있고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거의 종식이지 않습니까? 종식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 강구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491조 가축분뇨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거 올라온 이유는 당초에 시설비였다가 변경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이제 바꿔서 올라오시게 된 건데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우리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때문에 이제 지금 출장도 잡혀 있고 한데 현지 견학도 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안성시하고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탁 체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건립도 다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문만 해주시게 되는 겁니까? 건립까지 다 진행합니까? 건립까지? 그러면 이제 그 네, 출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저희가 그 한국환경공단이랑 2월달에 그 위스탁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은 이제 저희랑 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직접 이제 대행을 하는 건데요. 사업 이제 이게 원래 그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이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 환경공단에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거기서 직접 감리까지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 환경공단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 전문기관에다가 걔네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그 의뢰를 해가지고요. 지금 설계를 지금 기본 설계가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 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가 어떤 의견이나 이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은 그 설계랑 또 여기 그게 또 그 설계한 게 제대로 맞는지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검토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국환경관리공단은 이게 워낙에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관리 차원에서 중간 역할을 해준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리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한 110개 정도 이 바이오화 에너지 시설이 있다고 2020년도 통계에 예, 예. 의해서 한 110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더 늘었겠죠. 그러면 이 모든 그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들은 이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환경공단의 그 이 일을 다 업무 협약을 해서 위스타 체결을 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거나 이런 지금 진행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전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지금 이제 그 최신 시설로 나온 게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저번에 다녀오셨던 서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제주도 지금 최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에도 또 최근에 완공을 했는데 최근에 완공을 한 시설들은 모두 환경공단이랑 같이 그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커진 곳들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규모화가 있는 것들은 어. 환경공단이랑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한 아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아니 본 의원이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 선진지 견학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견학을 갔다 와서 이게 이렇게 정해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최근에 그 약간 좀 크게 말 그대로 이제 좀 규모가 좀 있게 진행되는 곳들은 그 우리 그 한국환경공단하고 업무 위스탁 체계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예, 저희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 이해하면 시설 사업이요, 부의장님. 이제는 우리 농가의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이제 국가의 장치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이게 단계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거의 최근에 된 것만 됐다. 그럼 이게 약간 통계 자료가 어디는 어디서 했고 어디는 어디랑 했고 이 통계 자료 있습니까? 그 내용.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그 통계 자료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이 지금 110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또 그게 민간에서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행정이나 정부에서 하는 시설들이 지금 환경공단이랑 그럼 많이 해서 관에서 하는 작업을 거는- 한 겁니다. 예. 관에서 하는 거는 그럼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산이나 그다음에 음성이나 뭐 제주도 다 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에 이게 환경공단에서 한 그 실적을 따로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한 것만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 예. 환경공단 아닌 곳에다가는 어떤 곳들이 맡겼는지도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어떤 그 이 한마디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몇 곳인지 어디가 있는지 그 사안이 좀 궁금한 겁니다. 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파악을 좀 하셔서 그 어느 곳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개인은 주로 어디다가 맡겼는지 관은 어느 곳에다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지 그 현황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확인을 하셔갖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세출 내역서를 보니까요. 축산정책과가 지금 증가가 되는 게 한 34억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전염병 방역 구축에 한 17억 들어가서 한 50%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것들은 뭐 아까 그 정통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 행복농장 지원 사업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6억 7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반납액이 한 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반납액이 된 게 혹시 국도비가 과도하게 내려와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사업을 덜해서 사업량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반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약 5억 원 정도가 반납액이 발생한 거고요, 위원님.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재해보험 지원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또 1억 7천만 원 정도가 그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 반납액이 거기서 그 커진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저 494페이지에 이제 반환금 기타를 해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축산 ICT 융복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8,70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머지 것들이 특히나 이제 동물 방역하는 데 들어갔었던 집행 잔액이 한 4억 정도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21년도, 22년도 이제 축산 ICT는 그렇고요. 22년도에는 이제 제일 많이 된 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물 방역에 관련돼 있는 게 좀 네.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거를 또 이렇게 또 보니까 올해 거를 보니까 또 방역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번에 올라온 게 한 17억이 더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방역 구축을 지금 하는 것이 저희가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나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네, 담당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네, 가축 방역팀장 조정철입니다. 그 생물을 다루는 그 가축을 보는 입장에서 매년 똑같은 질병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년도에 저희가 전년도에 그 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은 보통 한 80% 선에서 일단 국도 시비를 내려주는 상황이고요. 이게 병이 안 났을 때는 돈이 남아돌고 병이 터졌을 때는 올해같이 25만 3천 추를 살처분하다 보니까 16억이 모자라서 지금 이제 추경에 올리는 거 그냥 이런 상황이 돼 있던 상황입니다. 아, 그럼 이번에 살처분 보상금은 저희가 이제 더 필요해서 맞습니다. 요청을 한 사항이라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면 요거는 질문이 됐고요. 457페이지에 경기도 가축 행복농장 지원 사업인데요. 아까 질문을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존의 시 변경이 사업량이 2개소에서 11개소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관내 축산 농가는 누구나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축산경제팀장 송교입니다. 그 행복농장은 경기도에 이 인증을 신청을 해서 네네. 대상자가 되면 그 중에서 저 1회에 한해서 행복농장 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저희가 18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총 55개 농가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55개 농장이 했고 지금 이제 11개소가 이제 더 2개에서 11개니까 작년에 받은 11개소가 올해 이제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55개 농장이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 인증을 받는 게 좀 많이 까다롭고 힘든가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네. 저 심사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통 그 가축 사육 환경 부분 보고요. 또 그 불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서 하는데 그 타농장보다는 아무래도 그 청결함 유지하고 불법 요소가 없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축 행복 농장이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가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55개 농장들이 규모가 어떻습니까? 팀장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축산경제팀장 송교입니다. 그 중상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상위. 네. 그러니까 그 뭐 농가가 좀 큰 편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 그 본인 개인적으로 이게 투자하는 시간이나 인력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모 이상 되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이런 지원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무래도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니 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가 들어갈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요게 혹시 55개 농장이 있으시면 요거 좀 한번 리스트별로 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65페이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혈통 등록하는 비용이 한 3,700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이 혈통 등록이 뭐고 또 이게 왜 변경이 되는 건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축산경제팀장 송교입니다. 그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등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 대행기관은 한국 종축개량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난 송아지 어미가 다시 새끼를 하게 되면 이제 혈등 등록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심사 비용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심사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심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당 6,000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기초 등록, 고동 등록하고 이런 고동 등록 같은 경우는 2만 원이고
혈통 등록하고 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혈통 등록은 6,000원이고요. 그러니까 네. 고동 등록은 제가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경기 한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게 제가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게 여쭤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따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473페이지에 각축 전염병 예방 접종에 보니까 소, 돼지, 가금,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견병 주사를 5,000두를 두는데 이 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육견 농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육견농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반려견으로 등록돼 있는 개체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봄, 가을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육견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축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어서 소하고 돼지가 있길래 같은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5,000두는 뭐 안성에 그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5,000두를 이 5,000두는 저희가 이제 예상량을 잡아놓은 거고요. 네네. 실제 이제 저희가 그 7개 병원을 그 안성시 동물대행 등록병원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봄, 가을로는 돼 있지만 광견병은 1년에 한 번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맞히시든 가을에 맞히시든 7개 병원에 가셔가지고 자기 아기들 데려가서 접종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이건 무료인가요? 네, 저희가 그 약을 무료로 주고 접종에는 병원에는 자기 두당 5,000원씩. 아, 접종 예. 비용은 또 별도로 네, 맞습니다. 발생하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475페이지는 좀 전에 설명 들어서 건너뛰겠습니다. 페이지 483페이지인데요. 방역 차량에 대해서 지금 구입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일시구로 해서 5,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읍면동을 혹시 보고 계시는 건지. 네. 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저희가 그 순번을 돌면서 읍면별 그 부실의 관리가 노후화돼 있던 걸 전부 다 교체를 해줬고요. 이번엔 공도읍으로 갑니다. 공도읍에 그럼 이게 몇 개? 한 대입니다. 한 대. 대를 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 대가 원세트 다 그 세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제 말 그대로 돈 주고 갖고만 오면 모든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 공도읍이 마지막입니까? 네, 이제 거의 그 현 상태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471페이지에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 관련돼서 여기가 지금 경영체 지원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법인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예. 예, 축산경제팀장 송계입니다. 그 지금 관내 저 경영체는 2개소로 안성 축협하고 안성 맞춤 한우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단체를 지원하는 거라는 예, 거죠. 예, 지금 한 대라고 하면 그러면 한 곳만 예, 지금 예, 이제 그렇습니다.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이번 저기에는. 예. 그래서 이게 아직 그러면 그 결정은 안 된 거죠. 예, 이게 저기 추경에 이번에 저 내시된 거라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5월달에 공모하시는 건가요? 이건 또 별도로? 두 업체 네. 예,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축협에 네. 올 다음에 이제 확보가 되면 그게 조사료포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 면적이 확보가 되면 이제 한우에 이렇게 그 이번에는 그럼 한우에 차례인데 이제 조사료 저 면적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뭐 전염병이 하도 뭐 자주 청구를 하니까 그 우리 그 이게 이제 살처분을 하잖아요. 살처분하고 하면 혹시 살처분할 때 살처분하는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살처분 부지는 원래 농장 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에다가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후 처리에 대한 문제를 예, 말씀하시는 그래서 것 일단 같아요. 한번 그걸 좀 여쭤보려고 사후 뭐 처리에 대한 말씀을 문제 드리는 건데. 지금 뭐 FRP를 이용해서 메모라는 거는 그 농장 되도록이면 부지 내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은 소구지역이나 뭐 이런 거 나올 땐 과거에는 매몰 위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렌더링해서 이제 그것도 자원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과거하고 틀리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문제는. 지금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농장 안에면 거의 농장 안은 거의 대부분 그럼 네, 그렇게 살처분이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과거에는 있겠네요. 사육두수를 전부 다 매몰 처리를 했고 구제역에 오면 전부 다 매몰 처리를 하니까 예. 그 장소도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뭐 구제역에 오더라도 선택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가지고 또 그것도 또 렌더링이라는 방법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니까 환경 친화적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이게 그 땅 속에 매몰돼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저희도 뭐 전염병 때문에 그 매몰 처리된 게 이게 이제 사후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용이 보면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로 무슨 사후 처리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과정이. 지금 아까 그 추가로 편성한 그 비용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비용은 지금 골드아이에 그 있는데 그 FRP 통에 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냄새 방지라든지 뭐 소독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 기초적인 비용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땅 속에 묻혀졌을 때 병원균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저희들이 동물뿐만이 아니고 지금 과수 화상병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의뢰를 해보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병원균은 소멸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특히 화상병 같은 경우는 1년만 지나도 병원균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축산한 것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전부 다 일시 메모를 했지만 지금은 렌더링을 하니까 이제 대가축에 대해서는 렌더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없어졌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묻혀 있는 곳에 대한 그 방지나 아니면 이건 복원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복원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그런 계획은 아직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엊그저께 그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그런 상의를 해봤었는데 네. 과거에 이제 매몰됐던 데를 제가 담당 그 현장에 있을 때 매몰됐던 데를 궁금해서 저도 이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복원 그 지금 사체가 묻혀 있어가지고 그게 뭐 푹 꺼지거나 뭐 이런 상태는 아니고 다 썩어서 없는데 그 복원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검사해서 문제 없으면 그냥 정상적인 영농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걸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셔요. 네, 그 현 상황에서는 우리 그 상생축산팀장님이 이제 담당이시고요. 그 전에 우리 이제 최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서부터 우리가 가축세가 세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묻었던 거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담당 팀장이었을 때 461개소를 다 드러내서 땅속에 아예 없습니다. 없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는 통 위주로 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소장님 말씀하신 거 그냥 간 거기 때문에 땅속에는 없습니다. 아, 땅속에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복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좀 아직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아, 지금 예산을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57조 그 경기도 가축 행복농장 지원 사업 이번 추경에 요청하신 금액이 얼마라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까, 소장님께서? 추경 요청 예산에 2억이라고. 예,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두 번이나 설명하실 때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6억 7,691만 91만 6천 원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출 예산 내역서를 그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지 않는데 지금 원하신 게 기정이 2억이고 지금 이번 추경에 추가로 담아달라고 말씀하신 요구 금액이 그쵸 6억 7,691만 6천 원이 맞는 거죠? 아니 두 번째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2억이라고 다시 원한 게 2억이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질문 끝나고 다시 한번
산출 예산 내역서도 봤더니 그게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차. 네, 바뀌신 거 맞죠? 네, 지금 6억 7,691만 6천 원이 추가로 이번에 담겨져야 되는 예산. 네, 그리고 저기 잠깐 질문 하셨으니까 우리 동물복지 팀장님한테 그 처리한 결과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예, 동물복지팀장 김성주입니다. 저 간략하게만 설명 일주계 그 불법 민원 들어와서 돼 있는 농장 개가 총 60마리가 우리가 저기가 됐고요. 그 중에서 6마리는 입양 기증 그 단체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락사 해가지고 지금 의료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폐기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마리가 사실 현장에 2마리가 지금 아직 포획을 못 해가지고 먼저 뭐 소방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동원해서도 해고 쏘고도 해고 그랬는데 한번 놓치고 나니까 계속 이게 눈치 보고 가서 아직 포획을 못 하고 있어서 계속 포획을 시도 중이고 포획되는 대로 다 그거는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마리 중에서 58마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처리가 된 것이네요. 6마리 입양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때 만삭인 임신 중인 모견이 있었습니다. 그 모견들이 다 지금 네. 입양 기증 나간 상태. 모견이 지금 6마리가 다 모견입니까? 새끼 3마리하고 새끼 까지 해서 네. 그러면 모견은 지금 이렇게 임신한 상태로 그대로 지금 새끼 뵌 상태로 입양이 됐다는 얘기죠? 같습니다. 그게 난 것도 있는데 그 난 개체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그 난 개체도 7마리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그 모견은 그러니까는 새끼를 아직 출산하지 않은 거는 현재 입양돼서 안락사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안성이 뭐 전염병은 작년에 뭐 소 럼프 스킨병이나 돼지열병이나 이런 거 방역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안성이 전국적으로 볼 때 좀 축사 밀집도가 조금 어떤가요? 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네, 그 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밀집도는 굉장히 높은 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또 안성 같은 경우는 또 면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족 뭐 이런데 양성, 미양 이런데 좀 밀집도가 있는 편이고 지금 공도 지역, 서안성 지역, 뭐 그 공도하고 원곡 뭐 이런 지역은 좀 밀집도가 낮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밀집도로 보면 한 75% 정도 되는 거죠? 동부권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높은 건데 75%에서도 뭐 방역을 이렇게 잘 해주셔서 우리 소장님, 조장철 팀장님 그리고 가축 방역팀 모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초에 돼지 유행성 설사 지금 전염병 돌고 있잖아요. 저희 안성 피해는 있나요? 그 PED에 대한 설명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그 최승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면요, 일주계 그 동부권역에 저희가 축산이 밀집돼 있고 그 중에서도 장암리에 한 40%가 밀집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파악해 놓은 거는 지금 현재 4농가가 나와 있었고 그 농가가 발생이 되면은 일종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살처분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 자동에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소독하고 나름대로 예방 접종을 해서 3주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풀어줬던 상황인데 현재는 다 해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만 좀 여쭤보면은 저희 안성의 말은 몇 두 정도 될까요? 말 지금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 보면서 예,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성시 관내에 승마장이 5개 있고요. 그 사육하고 있는 말 마리수가 한 150두 정도 됩니다. 150두요? 예. 많은 건 아니네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 안성시 입장으로는 말 산업도 조금 늘리고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사실 한때 말산업이 굉장히 이제 그 좀 부흥을 해가지고 뭐 이제 그 인근에 뭐 용인이나 이천 화성은 특구로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쪽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는 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승마 인구가 지금 많아지면서 그 승마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려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